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작품은 안톤 체코프의 단편 아내입니다. 이 작품은요, 한 부부의 관계를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세밀하게 해부하면서 인간의 위선과 자기 기만이라는 어두운 심리를 파고드는데요. 그야말로 심리 사실주의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는 바로 이 소름 돋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이미 너무 멀어져 버려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린 부부. 그 차가운 관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이야기의 흥미로운 점은 모든 게 남편인 파벨의 시점에서만 서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집이라는 공간은 철저히 그의 관점으로 재구성된 하나의 전쟁터인 셈이죠. 이 두 사람 정말 극과 극이죠? 남편 파벨은 46살의 기술자이자 작가. 스스로를 아주 이성적이고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랄까 좀 우월감에 차 있죠. 반면에 27살의 아내 나탈리아는 파벨 눈에는 그냥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여자일 뿐입니다. 심지어 사는 공간마저 위층 서재와 아래층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완벽한 단절이죠.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에 완전히 다른 두 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서재에서 일에만 빠져 있고 아내는 아래층에서 자기 손님들하고만 어울리고 마주쳐도 그냥 복도에서 형식적인 인사나 나누는 게 전부인 그런 냉전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아슬아슬한 평화가 곧 깨지게 됩니다. 바로 외부에서 날아온 위기 때문에요. 자, 그들의 갈등을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리는 계기가 바로 이 절박한 편지 한 통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정말 끔찍해요. 근처 마을 소장농들이 쫄딱 망해서 돌아왔는데 굶주림 때문에 얼어붙은 감자를 먹고 있고 장티푸스 같은 병은 막 퍼지고 여러 가족이 오두막 하나에 빽빽하게 모여 사는 거죠. 근데 지방 관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요. 이걸 본 파벨, 부유한 지주로서 뭔가 의무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 이 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천 루블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어요. 큰돈이죠. 근데 여기서 딱 막혀버립니다. 왜냐? 이 돈을 제대로 나눠줄 만한 사람을 아무도 못 믿겠는 거예요. 자기 자신 말고는요. 자, 여기서부터 이 자선활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이 부부 사이의 주도권 싸움, 그러니까 의지의 대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파벨은 회의를 열어서 아주 거창하게 계획을 발표해요. 우리 위원회는 군대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총사령관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아내, 나탈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죠. 파벨이 마지못해 부르긴 했는데 그녀가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를 날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타인의 고통은 자기 비열함을 푸는 수단일 뿐이죠. 와, 이 말 한마디에 회의장 분위기가 그냥 싸늘하게 얼어붙어 버려요. 그리고 파벨은 곧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내가 이미 자기 몰래 구호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내놓으려던 5천 루블을 훌쩍 넘는 무려 8천 루블이나 모아서요. 완전히 굴욕감을 느낀 파벨, 아내한테 가서 따지겠죠? 근데 그냥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우월한 조직력을 핑계로 아내가 하던 모든 걸 빼앗아 버립니다.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관리해 줄게 이런 식으로요. 이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정복이죠. 아내가 자기 삶의 위미라고 했던 그 장부랑 서류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자, 이 잔인한 행동이 결국 나탈리아를 폭발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강렬한 감정적 클라이맥스, 쓰디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가보죠. 모든 걸 빼앗긴 나탈리아가 남편 파벨에게 퍼붓는 말들입니다. 이건 그냥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한 인간에 대한 완벽한 편결이죠. 첫째, 당신은 모든 사람을 증오한다. 둘째, 당신이 말하는 그 원침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무기일 뿐이다. 셋째, 당신은 평생 단 한 번도 친절했던 적이 없다. 넷째, 당신이란 인간은 같이 살 수가 없는 존재다. 당신이 만든 이 집은 숨막히는 감옥이다. 정말 무서운 말들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정말 가슴을 칩니다. 차라리 저 밖에서 병들고 굶주리는 여자들이 부러웠다. 최소한 그들은 자유롭고 당신 같은 남자랑 살진 않으니까. 파벨과 함께 사는 삶이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었다는 거죠. 이런 뼈아픈 진실을 마주한 파벨.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도망치는 거죠. 영원히. 하지만 과연 탈출구가 있을까요? 그의 24시간짜리 탈출 계획을 한번 보세요. 저녁에
대판 싸우고 도망치기로 결심하죠. 밤새 질투랑 후회에 시달리다가 아침에 드디어 기차역으로 떠납니다. 근데 막상 승강장에 서니까 마지막 결정을 못 내려요. 결국 떠나지 못하고 근처 이웃집으로 그냥 숨어버리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바로 이 기차역에서 파벨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도망칠 수 없구나. 문제가 이 집이나 내 아내가 아니었구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하는 걸요. 결국 피신한 곳이 오랜 친척집인데 거기서 듣는 말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나는 자네를 아주 좋아하지만 존경하진 않아. 아주 조용하지만 모든 걸 끝내버리는 마지막 편결인 셈이죠. 결국 체호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은 정말 자신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문제를 깨닫는 것만으로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결국 파벨처럼 자기 자신의 성격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걸까요?